네, 두 번째 이슈 추적,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뉴스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내일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 실적 시즌의 문을 여는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시장에서 어떻게 예상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볼까요? 이 3분기 매출 78조 3,58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영업이익은 11조 8,73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키움증권은 시장 컨센보다 소폭 적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DC와 MX 부문은 성수기 효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실적이 증가하겠지만 메모리 반도체 부문이 가격 급락으로 인해서 전분기 대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객들의 재고 조정이 내년 1분기를 지나며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 지금은 저가 매수에 나서야 할 때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올투자증권도 이번에는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호적인 환율에도 불구하고 역시 메모리 업황의 악화를 반영해서 목표가 가장 낮은 68,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1.4나노 반도체 양산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ARM 인수 기대감에 반도체 업황 저점론까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가 4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관도 가세하고 있는데요. 51,100원의 바닥을 잡고 현재 1.7% 오르면서 56,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LG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매출 20조 1,686억 원, 영업이익은 8,685억 원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60%나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한국투자증권의 의견 보시면요. 3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부진한 업황 속에서도 가전은 양호하나 가파른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해외 시장의 하이엔드 TV 수요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실적의 관전 포인트는 전장 사업부가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자동차 전장 부분이 이번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갈 것인지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도 더 부진한 TV 업황을 반영해서 목표가는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음 DB금융투자는 시장 예상보다 낮은 영업이익 5천억 원대 초반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분기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고 보면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주가까지 내려와 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LG전자 한 달 사이 우하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 증시 상황까지 안 좋아지면서 더 외면받게 된 건데요. TV 수요가 약화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지난주 78,000원이라는 신저가를 경신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후에는 외국인의 저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는 가운데 8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증권사에 대한 시각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근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업체에 대한 의견을 비중 확대로 조정했습니다. 바로 반도체 재고 사이클의 전환점이 가까워졌다라고 평가하면서 회복세에 들어간다면 반도체주들의 주가는 하락폭보다 더 큰 폭으로 뛸 것이라 전망했는데요. 국내 최선호주로는 SK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를 골랐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권사들의 반도체 업황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살펴보시죠. 먼저 SK증권은 국내 반도체 산업이 과잉 재고에서 시작해서 수요 둔화 그리고 공급 감소 그리고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는 역사적 최저수준의 공급 사이클에 진입한 상황에서 공급 하향 변수는 수요 둔화에 대한 업황 민감도를 낮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수요 하락은 4분기와 내년 1분기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마이크론과 키옥시아가 감산을 발표하는 업체들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공급을 바라본다면 반도체의 재고 하락은 시간이 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반도체 관련주들 대부분 밸류에이션이 낮다는 점에 분석했는데요. 견조한 실적이 가능한 낙폭과대 개별주의 매력도가 증가할 것이라 보면서 삼성전자 관련주, 또 파운드리 그리고 후공정 관련주를 선호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NH투자증권의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시장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내년에는 이 TSMC가 애플을 비롯한 주요 고객에 대한 웨이퍼 평균 판매 단가 인상에 성공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로는 작년과 올해 이 TSMC의 가격 인상분이 다른 파운드리 대비 크지 않았고요. 또 애플이 이용하고 있는 5mm 미만 공정의 대안이 많지 않은 점을 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도체 업종 내에서 파운드리가 반등을 지속할 것이라 보고 있고요. 올해는 삼성전자가 부진했지만 내년에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네, 오늘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 분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마이크론이라든지 키옥시아 이제 이 공급을 좀 조절에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가격 추가 하락 우려 좀 줄어들 것으로 보시나요? 일단 가격 하락세는 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저희는 좀 지속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투자 축소에다가 이제 감산까지, 사실 감산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네.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되면 원래 저희가 봤던 것보다는 조금 그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데에 비해서 아직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감산한다 발표는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도 이 글로벌 업체들이 이제 감산에 나서다 보니 국내 업체들도 그럴 분위기가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네, 이제 사실은 감산이라는 거는 예. 아주 특이한 케이스에서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반도체 저희가 뭐 기본 설명을 할 때 항상 반도체는 1년 365일, 24시간 100% 풀가동을 하는 건데 예. 감산을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감산까지는 몰라도 일단 투자 축소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이러면 사실은 이제 용기를 내보고 싶은 이 투자자들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제 삼성전자 잠적 실적 발표 예정돼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우려가 큰데 센터님께서는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뭐 컨센보다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고요. 예. 저희는 이제 2분기가 14.1조였는데 1분기, 2분기에 3분기에는 11조 7천억 원대 좀 둔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문제는 4분기에는 이제 9조 원대까지 좀 내려가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뭐 6조 원대, 7조 원대 정도까지도 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연간으로는 이제 작년에가 51조 6천억이 났고요. 올해는 원래는 이제 좀 증가할 걸로 봤었지만 지금 현재는 49조 원대. 내년도에는 한 30조 원 내외까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엊그제 이 삼성전자가 2027년까지 1.4나노 공정에 이제 진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TSMC보다는 빠르게 좀 진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그러면 좀 TSMC와의 격차 줄어들 것으로 보시나요? 격차가 이제 줄어들어야죠. 네. 그동안 사실은 이제 너무 벌어졌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렇게 좀 기대를 많이 해보고요. 사실은 뭐 파운드리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일단 제일 확실한 거는 기술적인 측면인데 그런 면에서 뭐 긍정적인 그런 계획을 발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또 최근에 이제 ARM 인수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있었는데 뭐 공식적으로는 이제 빅딜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구체적인 이 협상 방안이 안 나와서 그나마 조금 이제 어떤 좀 구체적인 성과가 이제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ARM이라는 회사는 반도체 인더스트리 업계에서는 뭐랄까 공공재적인 성격이 좀 강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누군가가 자기의 소유로 이렇게 인수하는 것 자체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손 회장께서 이제 인수를 하신 거는 무슨 큰 뜻이 있으시겠지만 그거 자체부터 저는 좀 잘못했다고 보고 있고요. 이 ARM이라는 회사는 누군가가 단독 소유할 수 없는 그런 회사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자가 인수한다 이런 표현이 맞지가 않은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최대한 나간다 하더라도 약간의 이제 지분 투자 그런 뭐 공공의 컨소시엄을 구성한 그런 지분 투자 이 정도가 맥스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 SK하이닉스랑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 인수설도 뭐 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손정희 회장이 3년 만에 이제 방한을 해서 직접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뭐 빅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소식이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와 관련해서는? 뭐 100%는 아니지만 이제 제가 봐서는 약간 소설성이 좀 많고요. 사실은 그 우리 소프트뱅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그 소프트뱅크의 그 감사 보고서란 이 보면 실제로
이 암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 놓은 게 3조 N으로 해놨어요. 3조 N. 예. 그러니까 30조가 좀 안 되는 거죠. 27조 이 정도 해놓은 건데 그거를 뭐 100조에 팔겠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들이 나왔거든요. 예.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어렵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매각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내용들은 현실과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는 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 최근 이 떨어진 주가 관련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인식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올 것으로 이제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 좀 주주 환원 정책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뭐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제 반도체가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사실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예. PER이 사실은 다우존스보다 낮아요. 그 이유가 뭐냐? 주주 환원이 전체적으로 좀 낮다는 겁니다. 반도체는. 왜냐하면 투자 부담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캐펙스, 기타 등등 이런 데 돈이 들어가고 결국은 이 주식 투자자들은 거기서 받아오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아시는 것처럼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프리캐시 플로우의 100% 이상을 주주 환원을 해주는데 반도체는 특별하게 무슨 성장 동력이 지금 딱히 보이는 것도 아닌데 캐시를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뭐 지금 부인은 하기는 했지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반도체를 경영하시는 이제 경영진들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서 과연 이제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그에 대해서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그 2015년도에 한 번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자사주 매입 소각이라든지 뭐 특별 배당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 이제 매크로 환경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온다 한들 이 주가 반등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실적을 보여주는 게 좋죠. 근데 지금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경제가 저희가 뭐 예측 불허에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실적이 좋아진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는 좀 약간 제가 볼 때는 너무 낙관적인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주주 환원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밸류에이션을 올릴 수 있는 그 요소는 되겠죠. 근데 거기에 실적이 더해진다면 더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가게 되면은 상대적으로는 지금 주가는 뭐 전체적으로 낮은 상황이니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면서 주주들한테 뭔가 좀 리턴을 줄 수 있는 이런 계기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일각에서는 이제 연말에 이재용 부회장께서 회장으로 만약에 선임을 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영향을 미칠까요? 영향을 미친다고 저도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이제 그동안에 뭐 사법 리스크 때문에 사실은 조금 소극적인 경영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자유로워지고 이제 회장으로 공식 그 승인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좀 더 사실은 뭔가 경영 성과를 보여줘야 되고 그게 주주 환원이 됐든 아니면 뭐 M&A가 됐든 그런 쪽에서 좀 변화가 필요한 그런 국면이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쪽만 계속 여쭤보긴 했는데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이제 SK하이닉스이지 않겠어요? 오늘 다행히 이제 9만 원 넘어서기도 했는데 SK하이닉스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니까 기본적으로 업황은 비슷하게 보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마찬가지로 PBR 0.9배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조금 과도하게 싸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뭐 세계 경제 상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최근에 요 며칠 주가가 올랐다 그래서 이게 추세적으로 어떤 사이클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들. 이거는 반도체 업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뭐 금리 인상 이런 거는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들이 많은데 이게 해결이 돼야 이제 저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 뭐라 그럴까 이 눈높이는 너무 높게 욕심을 부려서는 좀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보였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추세적 전환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 여러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아직은 좀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단계에서 이 반도체주 저점 매수 전략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뭐 저점 매수가 맞죠, 사실은 길게 보면. 그래서 저희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PBR 0.9배에 살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좀 이 굴곡
주식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사야 될 것이냐? 예. 그러기에는 만만치 않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저도 뭐 우리 기관 투자자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예. 흔히 말하는 이제 주식 매매의 기술자들이 있어요. 예. 네, 아주 그 감각적으로 보고 이제 주식 수급도 보고 이런 분들의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소부장주 쪽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될까요? 비슷합니다. 결국은 그 주가는 이제 저희가 뭐 1년 전, 뭐 6개월 전이나 비교했을 때 너무 싸죠, 사실. 예. 너무 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은 제가 볼 때 아주 큰 폭으로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마이크론이 뭐 장비 구매를 50% 줄이겠다고 얘기를 예. 했고 제가 봐서는 뭐 삼성,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제 저는 사실은 거의 모든 반도체 업체들이 지금 실적 전망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그쵸. 뭐 TSMC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뭐 사실 내년도에는 TSMC도 지금보다는 톤 다운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장비 투자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이고요. 그래서 좀 실적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는 너무 싸다. 예. 근데 그러면 이제 스마트한 투자자들 또 좀 오래 기다릴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일단 주식을 좀 담아놓고 나는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